온라인 트레이닝 멤버들의 과제에 대한 피드백 영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에는 경기도 의정부시로 가볼게요. 2019 타경 81786이고요. 의정부 밀라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60, 25평형 아파트고요. 감정가 1억 8,500에서 1회 유찰돼서 1억 2,950이에요. 보증금은 1,295만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5층이죠? 20층 중에 15층이니까 로얄층이네요. 자, 말소기준 권리 먼저 찾아볼게요. 근저당이 있고요. 밑으로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모두 소멸입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이에요. 자, 이 물건 질문사항 볼게요. 시세차익용이고요. 910세대 단지고 아파트 15층입니다. 주변 교육시설이 있고 청사, 준병원, 편의시설,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근접하네요. 네, 밀라동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거래가 활발한 곳이죠. 그래서 현재 1월달만 해도 이렇게 거래가 많았어요. 1억 8,500에서 1억 6천까지 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가가 좀 낮네요. 전월세 가격 한번 볼게요. 전세가가 1억 3,500에서 1억 6천 사이에요. 매가랑 전세가랑 크게 차이가 없는 지역입니다. 월세도 많아요. 1,000에 65, 2,000에 60. 자, 이 물건의 시세 차익을 원하셨는데요. 여기가 낙찰가가 낮지가 않은 동네예요. 실수요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최근에 낙찰가가 95% 전후라고 보시면 되세요. 해당 번지 경매 사례를 보시면 이 아파트의 낙찰가가 90%, 20년 2월 21일,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 이 물건이 91%에 낙찰이 됐군요. 21명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는 22병이 들어왔고요. 낙찰가가 그리 낮지 않은 동네입니다. 이 물건은 34%, 이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라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취하도 많이 되고요. 낙찰가가 낮지 않은 동네예요. 왜요?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말씀하셨듯이 편의시설이 많이 있고 교육시설이 많이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고, 그래서 시세차익을 내기에 그리 만만치 않은 동네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시세차익 말고요. 실거래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실거래가가 얼마예요? 1억 7천, 1억 6천에서 1억 8,500 사이인데 한 1, 2천만 원이라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전세를 놓고 2년 후 혹은 4년 후에 매도를 해서 시세 차익을 내는 그런 스타일의 시세 차익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은 힘들어요. 낙찰가가 낮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음 물건이요. 자, 엘리트김님의 물건입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물건을 고르셨는데요. 변경됐네요. 변경됐어요. 2019 타경 56253. 변경되는 물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법원의 입찰이 지금 다 변경이 되고 있는 그 이유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보여요. 물건 접수 송달에 특별한 내용이 없거든요.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렇게 변경되는 물건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이 물건은 아파트고요. 무지개 마을, 구미동에 있는 무지개 마을이에요. 전용 25평 아파트예요. 감정가 5억 600만 원에서 1회 유찰돼서 3억 5,420만 원이에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 있고요. 밑으로 소멸. 소유권이 일부 이전이 되었어요. 재산 분할로 이전이 되었네요. 강제 경매,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권리상으로 상관이 없고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신땡땡이면 신한은행일 거예요. 신한은행 밑으로 다 소멸, 임차내역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사는 집이에요. 자, 이 물건 질문사항 볼게요. 내 집 미리 마련. 시세가 더 오르기 전에 잡아두는 용도? 네, 괜찮아요. 성남 분당구는 투기 과열 지구로 대출이 LTV 40%밖에 되지 않지만 해당 아파트 시세의 60%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낙찰 받은 후에 한 달 정도 뒤에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전세를 맞춰서 자금을 마련하여 잔금을 치러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나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세를 드리려면 일단 명의가 이제 낙찰받은 사람 이름이어야지 그 사람 명의로 전세를 드릴 수 있잖아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주가 아니에요. 그냥 낙찰자일 뿐이거든요. 소유주가 아닌 사람은 전세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잔금을 납부하셔야 하고요. 그 이후에 전세입자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금을 준비하셔서 잔금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세를 드릴 수 있는 물건이죠. 예, 그렇게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물건은요. 집 가격에 비해서 이 물건은 집 가격에 비해서 근저당 금액이 훨씬 낮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다른 채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갈라서면서 생긴 경매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집주인이 동의가 된다면 그러면 일반 매매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청구 금액이 이 집에 대한 가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면 그러면 일반 매매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의 중개사님한테 가서 일반 거래로, 그러니까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중개사님이 일반 매매로 집주인한테 가서 그냥 일반 매매를 만들어 주는 거죠. 경매를 통하지 않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남편하고 부인이 다툼에 있는 상태라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가능하단 말씀이에요. 2019 타경 86132 남양주시에 있는 신한131 아파트고요. 네, 얘도 변경됐어요. 지금 이제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금 변경이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빨리 이게 끝나야 될 텐데 전용 84평형이면 보통 말하는 32평 아파트고요. 감정가 2억 8,500에서 1회 유찰돼서 1억 9,950만 원입니다. 원래 3월 10일 예정이었는데 변경됐고요. 자, 물건 권리 분석해 볼게요. 근저당이 있고요. 근저당 밑으로 소멸입니다. 여기 아예 채무자, 소유자 점유되어 있다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 임차인 현황 모두 깨끗한 물건이에요. 권리관계 깨끗한 물건이고요. 자, 질문사항이요. 부모님 집을 새로 마련하려고요. 현재 살고 있는 곳보다 교통이나 인프라 등 주변 여건이 더 좋으며 1층을 선호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층은 보통 로얄층보다 경매 낙찰가도 낮게 형성되나요? 네, 맞아요. 1층은 더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 매매가 보면은 보통 한 1, 2천만 원 낮거든요. 이 정도 금액대는 물건이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낮은 게 일반적이죠. 자, 이 물건들 보시면 한 2천만 원 차이가 나네요. 84제곱짜리 저렴한 것은 3억 1,500, 기준층은 3억 3천이니까 약 2천 정도, 1,000에서 2천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 물건이 지금 감정가가 2억 8,500이잖아요.
2억 8,500 감정가하면은 시세에 딱 적합하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매각가율은 90%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로 낙찰이 되면 적합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억 5천만 원 정도면 1층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부모님이 사시기에 적합한 집 잘 고르셨어요. 다음 물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충북 청주예요. 2019 타경 55299 청주 오창읍에 있는 코아르 아파트 13층이네요. 59제곱이니까 25평형이고요. 감정가 1억 5천 100만 원에 1회 유찰돼서 1억 2,080만 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고요. 근저당 밑으로 가압류, 강제 경매. 그래서 세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권리상 깨끗한 물건이에요. 자, 질문사항은요. 이 물건의 목적은 임대 수익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집이 3년 후 만기인데 이 집은 3년 뒤에 직접 살고 싶은 집이면서 그 전에 경매로 나와서 저렴하게 낙찰받아 3년간 임대 수익까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동네 살고 계시다면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집이 3년 뒤에 나오셔야 되니까 3년 동안 임대 수익을 내시다가 그 이후에 입주해서 사시는 거 괜찮습니다. 임대 수익이 얼마큼 나오는지 볼게요. 여기 보통 매가가 한 1억 8천에서 2억 1억 9천에서 2억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사이고 전세 근데 임대 수익으로 치기에는 월세가 너무 낮네요. 월세가가 너무 낮아요. 보시면 1000에 65잖아요. 일단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하실 거를 생각을 하시면 대출을 어느 정도 받으셔야 될 거고요. 임대 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나중에 입주를 하시는 것까지 감안하시면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대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4주차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계산기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지금 즐거운 경매 카페에 수익률 계산기는 올려져 있어요. 미리 한번 수익률 계산기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다오잉 마마님 물건 보실게요. 2019 타경 793 광주시 오포에 있는 우림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짜리 그러니까 32평형 아파트고요. 감정가 2억 1,600에서 1회 유찰돼서 1억 5,120만원 보증금은 그의 10%인 1,512만원입니다. 청구 금액이 작네요. 자,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빨간색 뜨죠? 자, 먼저 말소기준 권리 먼저 찾을게요. 근저당이 있어요. 2005년도에 9월 28일 근저당이 먼저 있고요. 밑으로 근저당 하나, 가압류, 압류 경매가 진행되고 나서 광주시에서 또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 세금이 많이 있네요. 세금이 분당구 세무가 국세 이것도 국세고요. 이분 아마 세금 체납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잠깐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가압류, 은행에서 가압류,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사업하시는 분이었나봐요. 그리고 은행에서 경매가 진행이 됐다가 이제 말소됐고 다시 또
경매가 진행이 된 거죠. 근저당이 홍콩 상하이 은행으로 근저당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근저당이 또 개인 근저당도 하나 더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집에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다 소멸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세금이 몇 개 있죠. 특히 광주시에 대한 세금은 이 물건에 대한 세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세를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라고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볼게요.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가 2015년 2월 25일. 2015년이면 근저당 밑으로 한참 밑에 있어요. 을 5와 을 6 사이죠. 2015년. 그래서 이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특히 한번 증액을 했어요. 처음에 2015년 2월 25일, 24일에 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가 하루 빠르죠. 보통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같거나 아니면 확정일자가 약간 늦을 수도 있는데요. 전입을 했다가 다시 재전입을 하게 되면 마지막 전입한 날짜가 전입일자로 정해지죠. 그리고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란에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 변제권의 날짜는 2015년 둘 중에 늦은 날짜, 전입과 확정 중에 늦은 날짜인 2015년 2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을 5와 을 6이죠. 두 번째는요. 2017년 1월 6일에 증액을 했어요. 2년 후에 전세금 1,000만 원을 올려줬는데요. 확정일자는 2018년 10월 31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요. 2018년 10월 31일 기준이에요. 2018년 10월 31일이면 갑 9와 갑 10일 사이죠. 첫 번째 1,100만 원은 홍콩 상하이 은행 다음이고요. 두 번째 1,000만 원은 여기 압류된 분당 세무가 다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은 순서가 한참 늦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미배당금의 기준은 뭐냐면요. 최저가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미배당 되는 금액이 딱 이 금액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만약에 이 물건 낙찰가가 2억 원이다 라고 하면 자, 2억 원이라면 앞에 6,400만 원 먼저 배당이 되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 1억 3,500만 원까지는 배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억 1,000만 원은 일단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증액한 1,000만 원은 배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을 증액하기 전에는 등기부 등본상에 어떤 새로운 권리가 등기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임차인은 1억 1,000만 원 정도는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질문사항 볼게요. 분당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재 분당의 시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광주시 오포읍으로 이주함에 따라 분당 판교 출퇴근으로 적격인 지역입니다. 올해 안으로 오포읍이 오포동으로 승격됨에 따라 기타 인프라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권리 분석이 힘드나 복잡한 물건인 듯 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 물건 적절한 낙찰가로 입찰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만 손해를 보시게 될 거고요. 권리상으로 문제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부분 배당받는 물건이 되시는 거죠. 낙찰 가격만 적당히 잘 쓰시면 괜찮습니다. 임차인이 있어서 약간 복잡한 것 같지만 권리상의 이상이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다음 물건 볼게요. 자, 2019 타경 3273이에요. 여기 중복이라고 있죠? 중복은 경매를 넣은 다른 채권자가 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사건 번호가 여러 개가 돼요. 그런데 다 각각 하지 않고요. 한 사건으로 몰아서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다른 한 명 더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별 상관없습니다. 얘는 3273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매각기일이 3월 9일인데요. 3월 9일에 역시 변경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법원이 휴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용 25평, 일반적으로 보는 32평형 아파트입니다. 1억 6,800만 원에서 유찰되어서 지금 1억 1,760만 원으로 진행을 하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에는 문제가 있네요. 여기 빨간색 뜨죠? 먼저 말소기준 권리 먼저 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2011년 8월 18일 근저당이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여기 징수 보니까 국가 세금 관련돼서 세금이 있고요. 가압류, 압류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다 소멸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두 분은 정내현, 김광경 부부관계라고 했어요. 부부관계라니까 이분이 지금 신고한 내역이거든요. 신고 내역을 볼게요. 2007년 1월 2일이면 근저당보다 앞선 전입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요. 2017년도에 받았어요. 2017년 8월 14일. 2017년 8월 14일이면 여기네요. 갑 16과 갑 17 사이예요. 갑 16과 갑 17 사이이죠. 그리고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요.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전입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죠. 우선 변제권을 가졌지만 우선 변제권 날짜가 전입과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짜. 그래서 갑 16과 17 사이에 줄을 서게 되죠. 아주 순서가 늦어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앞에서 배당을 못 받게 되면 그러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 물건은 앞에 근저당 여러 가지 것들이 앞에 많잖아요. 배당이 아마 못 받게 될 거고요. 이 물건은 낙찰을 받으시면 안 되는 물건이죠.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되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입찰하시면 안 되세요. 자, 질문사항이요. 상기 5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향후 시세차익의 기대는 낮으며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적합합니다. 이 과제를 처음 올리실 때는 권리분석을 정확하게 배우기 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권리분석이 지금 영상 나갔죠? 그래서 이제는 이 물건이 위험하다는 거를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물건은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되는 물건은 절대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만약에 이 물건이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수해야 되는 금액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1억 원 더 싸게 내가 낙찰 받을 금액보다 여기 보증금 1억 원을 더 싸게 낙찰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초보자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 물건 볼게요. 자, 2019 타격 511412입니다. 용인 수지에 있는 물건이고요. 1층이에요. 네, 역시 3월 6일이라서 변경되었습니다.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 힘드시겠어요. 사실 우리 온라인 트레이닝 멤버들은 지금 공부 차원에서 물건을 보고 있는데 이런 물건들, 그러니까 요번 주, 다음 주에 입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빨리 이게 끝나야 될 텐데 말이죠. 감정가 4억 2천만 원이고요. 1회 유찰돼서 2억 9,400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날짜는 다시 지정이 될 거예요. 얘는 좀 평형이 있어요. 전용 40평이거든요. 그리고 용인 수지는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대출과 세금에서 일부 제한이
있는 지역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말소기준 권리 먼저 찾아볼게요.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이고요. 2006년 7월 24일 밑으로 소멸입니다. 여기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현황조사예요. 조우진 님은 주거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임차인의 진술에 의한 것임. 위 전입일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상 등재된 최초 전입일자를 기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가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질문사항 볼게요. 실거주 용이군요.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며 역까지 거리도 멀지 않아서 도보 혹은 마을버스로 이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1층이라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실수자들에게 적합합니다. 1층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매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네, 1층은 아무래도 시세 자체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기준층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1층 얘가 지금 감정가가 4억 2천이잖아요. 133제곱. 4억 2천 감정가면은 뭐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 3억 8천 전후로 낙찰을 받으면 어떨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전세가가 3억 3천에서 지금 이제 평형하고 상관없이 인테리어에 따라서 전세금의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103제곱하고 133제곱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103제곱이 오히려 최저가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저렴하게 약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실입주하시기에 적합한 물건으로 보이십니다. 오늘은 피드백할 물건이 좀 많네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할게요.